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전기차 한 대를 보려고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기차의 선두주자라고 했던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테슬라 모델 3 하면은 국내에는 살짝 늦게 2019년에 출시했지만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미 2017년도부터 출시돼서 약 7년 동안이나 판매됐던 그런 모델입니다. 하이랜더라는 새로운 버전의 모델 3가 최근에서야 등장을 했죠. 저도 이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2021년 버전인데, 이 테슬라 모델 3가 전기차고 또 여러 가지의 연식 변경 그리고 또 풀 체인지를 통해서 많이 좋아진 사양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구형 차량의 가격이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좋잖아, 내가 한번?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 모델 3 2021년 버전에 어떠한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고 신형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외관에서 차이점이 좀 크게 있죠. 구형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범퍼가 약간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반면에 신형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범퍼 디자인이 톡 튀어나와 있는 그런 디자인을 살짝 가지고 있죠. 안개등이라든지 이런 램프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거는 헤드램프 디자인이죠. 지금은 굉장히 두껍고 길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신형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DRL이 얇고 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헤드램프의 변화폭이 굉장히 큽니다. 측면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행 모델 3와 그리고 구형 모델 3 간의 차이점은 또 휠에서 있죠. 이때 당시에도 20인치 휠을 쓰는 건 맞았지만, 이 발음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위버타인 휠이라고 해서 풍차가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휠이 있었죠. 생각보다 되게 멋있게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빨간색으로 도색된 브렘보 캘리퍼가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성능도 역시 퍼포먼스에 맞춰서 상당히 좋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회생제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가 않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고강도로 사용해야 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문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순정으로 브레이크액이 다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3가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고강도로 사용할 때 브레이크 액이 끌어오르면서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 살짝 일었었죠. 내가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를 가지고 서킷을 탄다든지 고강도 브레이킹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3에서 다4로 변경해주는 것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죠. 기존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드에서도 굉장히 하드한 그런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데,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직 타보진 못했지만 컴포트, 스포츠 이런 거에 따라서도 승차감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신형과 구형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변경점이 있죠. 구형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3.0이 들어갔는데, 신형 하이랜드부터는 4.0 하드웨어가 들어가요. 사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 XS를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iOS 17을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에서 얼마만큼 최적화를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에서야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뒤쪽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모델 3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이 카본 스포일러가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는 카본이 없어. 유일하게 카본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이 스포일러예요. 이거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차이점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롱레인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까지만 들어가고,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빨간색 선이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롱레인지 타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밑에다가 빨간색 줄 붙이고 다니시고, 리어 스포일러 카본 이거 수전사 돼 있는 거 이런 거 붙이고 다니시고 하더라고요. 물론 롱레인지도 제로백이 빠르긴 빨라요. 4.4초 정도 되더라고. 퍼포먼스는 그것보다 훨씬 빠르잖아. 신형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3.1초로 확 줄었죠. 게다가 이때 당시에는 제로백을 측정할 때 뭐 롤아웃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지금 현행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1초로 굉장히 많이 단축됐다는 의견이 큽니다. 이거 한번 타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야겠죠. 열 때 되게 부드럽게 열려. 보통 21년 6월 이후에 출고된 차량들에는 전동 트렁크가 모두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은 충전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대모 부품도 넣어줬어요. 야, 이건 전 차주가 넣어준 거네. 그렇죠. 이거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순정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따로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차대모를 쓸 일이 있나? 한 2018
2018년, 2019년에 설치된 환경부 충전기나 이런 데를 가보면 차대모도 있고 디시콤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다. 그리고 뒤쪽에는 램프 형상이 많이 바뀌었죠. 신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날렵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두껍고, 신형에는 방향 지시등이 주황색 등으로 들어가요. 근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빨간색 등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아, 쟤는 미국 차구나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실내에서도 변경점이 좀 있죠. 일단 이런 것들, 아니야, 디자인은 똑같아. 디자인은 똑같지. 디자인은 똑같은데 느리잖아요. 22년 3월식 이후 모델에는 라이젠 CPU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팅 속도나 로드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구형 같은 경우에는 아톰 버전의 CPU를 사용하고 있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좀 느린 그런 느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사실 뭐 충전할 때 뭐 유튜브 잠깐 보거나 그럴 때 살짝 불편한 거라서, 실제로 우리 PD님이 모델 3 신형 하이랜드랑 모델 Y 구형 21년식을 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또 다른 차이점, 바로 핸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형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컬럼 두 가지 모두가 다 사라졌죠. 핸들도 조그 다이얼 외에 버튼들이 추가됐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고 오른쪽으로는 오토파일럿을 실행시키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기어 시프터는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디스플레이 안에서 하는 거 너무 불편하지 않냐, 저걸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는데, 물리 버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천장 쪽에, 비상등 쪽에 보면 물리 버튼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3,890km를 탔다고 하죠. 277km를 주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58%가 차 있습니다. 58%에 277이면 100%를 가득 채웠을 때 거의 500km 가까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구형 버전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신형부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작된 배터리 셀이 들어가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SOH, 즉 배터리의 처음 건강도? 배터리 건강도 직역하자면 배터리 건강도죠.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 처음 출고됐을 때와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를 측정하는 게 SOH입니다. 그 SOH가 3년이 지나고 3만 킬로를 탄 시점에서도 처음 출고됐을 때와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내에서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앰비언트 라이트. 신형 모델 3 하이랜드는 운전석부터 해서 조수석까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한 줄 쭉 들어가는데, 이 구형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서 요런 것들은 좀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히트펌프가 들어갔나? 아이, 당연히 히트펌프 들어갔지. 실내 히터하고 히트펌프가 있죠. 이게 2020년 이전 버전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히트펌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나오고 배터리 용량도 좀 적거든요. 연식에 따라서 들어간 기능, 빠지는 기능 이런 것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신형 같은 경우에는 USS라고 해서 초음파 센서죠. 근거리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표현해주는 센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구형 21년식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소닉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형의 파킹 어시스트 뷰가 훨씬 좋아 보이더라. 물론 그런 게 좋기는 하지. 당연히 신형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와, 제가 지금 여기가 너무 덥거든요. 그리고 되게 습해. 근데 통풍 시트가 없어. 통풍 시트가. 이게 진짜 큰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통풍 시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신형 모델 3 하이랜드 저 통풍 시트 작동시켜 봤는데 3단에서는 등허리가 시려울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통풍 시트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신형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2열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좁아. 아우 좁아. 바로 느껴지죠.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 루프가 있어서 넉넉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레그룸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열 아래쪽으로 발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서 허벅지가 뜨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신형 모델 3 하이랜드도 동일한 문제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조 그리고 C타입 충전기만 들어가 있지만 신형부터는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공조 장치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구매할 때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포인트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테슬라 모델 3 구형 버전, 지금까지 신형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이 현재 대략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형 나왔으니까 떡락했나? 제대로 떡락했습니다. 제대로 떡락했어. 모델 3 그리고 모델 Y 할 거 없이 202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고 일어나면 1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3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약간 그런 과도기적인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보조금이
6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50%로 절감되는 그런 보조금 제도도 적용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차량이 21년 8월에 출고된 차량이다 보니까 신차 때 출고 가격이 대략 7,479만 원이었어요. 여기다가 보조금을 받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한 6,800에서 6,900 취등록세까지 모두 더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7천만 원 초반 요 정도 가격에 뽑혔던 차량입니다. 거창같이 막 보조금을 왕창 때려주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었겠죠.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가 중고차로도 꽤나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21년식 이후, 그러니까 히트펌프도 적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개선 사항이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가격도 어떤 차는 또 비싸고 어떤 차는 되게 저렴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차가 크더라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1년 8월에 출고가 됐고 그리고 주행거리도 한 3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4천만 원 중반까지 내려왔더라고. 1년에 800만 원씩 깎인 거야. 전기차가 확실히 감가가 세기도 세지만 신형 모델 3 하이랜드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형 차량 같은 경우에 확실히 감가가 굉장히 세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유난히 저렴하게 파는 것 같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압도적으로 주행거리가 막 10만 킬로 넘어가거나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모델들은 잘 없더라고요.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형으로 7천만 원을 뽑느냐, 한 2,500만 원 덜 주고 좀 저렴하게 구형을 뽑느냐, 여기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차는 금방 팔릴 것 같은데 금방 나갈 것 같긴 해. 가격이 너무 좋은데?